방에서 대충 뒹굴다 게임을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귀찮다는 생각으로 문을 열었는데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엄마 친구였습니다. 보험 설계사 일을 한다며 가끔 들르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홀로 찾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차려입은 원피스는 몸매가 드러났고 메이크업은 평소보다 진했습니다. 순간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저도 모르게 그녀를 훑게 되었습니다. 엄마 친구는 웃으면서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고 저는 무언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남성입니다. 저는 알바를 그만두고 특별한 직업 없이 집에서 지내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늘 제 생활을 걱정했고 마치 감시하듯 잔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 가끔 집에 들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 친구였습니다. 보험 일을 한다며 종종 방문했는데 평소엔 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와 마주칠 때면 눈을 피하지 않고 계속 쳐다봤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눈빛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엄마가 아침부터 친척집에 들러야 한다며 외출한 날이었습니다. 늦은 밤에나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집은 하루 종일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엄마가 집에 있었을 시간이라 누군가 방문하는 일도 드물었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그 빈틈을 아는 듯 오후 1시쯤에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엄마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친구는 마치 약속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원피스로 차려입은 모습은 평소보다 더 신경 쓴 듯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친구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아 가방을 열고 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동안은 농담처럼만 보험 얘기를 꺼내곤 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계약을 하겠다는 듯 행동으로 이어갔습니다. 종이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펜을 꺼내는 모습은 표면적으로는 업무처럼 보였지만 그 행동들이 전부 이상하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계약을 제대로 진행하려는 진지함이라기보다는 그 과정을 핑계 삼아 저한테 접근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엄마 친구가 너무 태연했습니다. 엄마가 집에 없는 걸 정확히 알고 온 것 같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엄마에게 연락하지 않고는 집을 이렇게 편하게 찾기 어려웠을 텐데 이날은 마치 미리 엄마와 연락을 주고받아 어디에 있는지 알고 온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태연하게 이름을 적었지만 속으로는 이게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엄마 친구가 찾아온 이유는 보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엄마 친구는 서류를 정리한 뒤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같으면 계약 얘기가 끝나면 금방 돌아갔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특별히 할 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가방을 두고는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괜히 시간을 끌었습니다. 집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저와 엄마 친구만 남아있다는 사실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친구는 소파에 다시 앉아 다리를 꼬았고 표정은 아까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손님이 아니라 집 주인처럼 자리 잡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지만 무심한 척 핸드폰을 만지작거릴 뿐 시선은 자꾸 엄마 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참 이쁘더군요. 저는 슬그머니 엄마 친구의 옆으로 와 앉았습니다. 엄마 친구는 얘기를 길게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소한 주제 몇 마디로 대화를 시작했다가 곧 끊기곤 했습니다. 대화보다 행동에 더 신경을 쓰는 듯 했습니다. 자세를 바꿀 때마다 엄마 친구의 몸은 조금씩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동작 하나하나가 우연이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바뀌어 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보험 이야기를 구실로 찾아온 게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분명했고 저는 그걸 모르는 척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던 우리는 점점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엄마 친구는 앉은 자세를 여러 번 바꾸며 조금씩 더 제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졌고 이젠 피하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짧은 침묵이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호흡마저 가까워지자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엄마 친구의 손끝이 제 손에 스쳤습니다. 불필요하게 가까워진 거리 그리고 피하지 않는 태도는 서로의 의도를 확인하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 친구라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치며 잠시 망설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번 반복된 눈맞춤과 의도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한 거실 안에서 작은 숨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고 그 정적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빠르게 끌어당겼습니다. 어깨에 닿은 가벼운 손길은 자연스럽게 더 깊은 접촉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순간적인 흔들림이었지만 이내 멈추지 못할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제어할 수 없는 기운은 결국 선을 완전히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나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다시 엄마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첫날의 일이 단순한 충동으로 끝났을 수도 있었지만 엄마 친구는 같은 길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손에는 얇은 봉투가 들려 있었지만 그 안에 무슨 서류가 있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집 안으로 들어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계약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그 핑계는 한 번으로 충분했고 다시 꺼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집에는 또 다시 저 혼자 있었고 엄마 친구는 그것을 당연히 알고 찾아온 듯 했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처음과 다르게 빠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짧은 대화 후 가까워지는 움직임은 다시 한 번 같은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로 엄마 친구는 틈나는 대로 저희 집을 찾았습니다. 보험 계약은 더 이상 얘기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볍게 서류 봉투를 들고 오기도 했지만 그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건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언제나 불안과 함께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돌아올 수도 있었고 이웃이 눈치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은 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험하다는 생각이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긴장과 불안이 순간의 자극으로 바뀌었고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귀가하자마자 집 안을 유심히 살피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책상에 놓인 서류 봉투와 정리되지 않은 거실과 방이 엄마의 눈에 들어온 듯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잘 넘기려 했지만 엄마의 표정은 이미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조용히 저를 불러 앉혔습니다. 엄마 친구가 엄마 없을 때 오는 거냐고 캐묻는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릴 수 있는 질문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확신에 가까운 불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별일 없다고 잡아떼었지만 엄마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 후 엄마는 직접 친구에게 연락을 했다져 물었고 둘 사이의 관계를 더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엄마 친구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엄마 친구는 다시는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짧았지만 위험했던 관계는 그렇게 단호하게 끝이 났습니다. 저는 엄마 친구를 밖에서도 따로 만날 수 있었지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이미 서로가 선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마의 존재가 여전히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숨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관계는 기억 속으로만 남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